네, 시장에서 반짝 뜨고 사라질 종목이 아닌 끝까지 갈 수 있는 종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갈테마 가라 김민진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갈테마 가라 첫 번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는 왜 오픈해 보죠. 네, 셀트리온 레키로나 해외 첫 사용 허가에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또 치료제 백신 쪽이 아닐까 싶은데 일단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처음으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도 이제 점점 사용이 많아지지 않을까에 대한 수혜의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오늘 이 셀트리온 그룹주의 상승이 한 4% 가깝게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우선 시장 기대치 자체는 상당히 컸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전반적인 임상 그리고 유럽 쪽에 대한 승인 요청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향후 항체 치료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있었는데요. 조금은 아쉽게도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실제 매출액이 크게 발생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는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결국 코로나19 관련주들에 대한 주가 흐름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을 하죠. 결국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효능이 떨어지면서 다시 코로나에 걸린다라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향후 치료제에 대한 필요성은 절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슈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항체 치료제 관련주인 레키로나를 만들어내고 있는 셀트리온 그룹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앞으로 치료제는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제약의 경우에는 현재 시총 4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갔다는 건데 앞으로 좀 주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세 개 중에서 어디 쪽에 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할까요? 어떤 종목에 조금 주목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레키로나 관련된 이슈가 분명히 이제 좋은 뉴스 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룹사가 가진 체력이라는 측면으로 봤을 때 레키로나 이슈만이 아니라 다른 모멘텀까지 좀 보유한 셀트리온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여나가야 될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은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서 레키로나주에 대한 승인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이 레키로나에 대한 생산시설 확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증권사들이 올해 이 레키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매출 추정을 해놓은 상황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러한 매출액이 만들어지지 못했었던 상황 속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레키로나에 대한 매출액이 이제 반영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1차적으로는 가장 눈여겨봐야 될 이슈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 이슈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지금 셀트리온 주가가 하락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레키로나에 대한 부진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일부 점유율에 대한 축소 거기에 공매도 우려까지 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3분기 하반기 쪽에 지금 유플라이마라는 약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휴미라라는 오리지널 약의 복제약입니다. 휴미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 관절염 쪽에 자가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사용이 되는 약인데 상업성적인 측면이 굉장히 뛰어난 약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 회사가 과거에 이러한 복제약 라인업이 추가될 때마다 사실은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시점의 셀트리온 주가는 상당 부분 낮아져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에 대한 흐름 살펴보게 되면은요. 언급드렸듯이 굉장히 오랫동안 쉬어가는 거의 지금 2달 반, 3달 가까이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거래까지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전 고점까지는 조금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1차 목표가 33만 원, 손절가는 25만 9천 원 선을 짧게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공매도로 인해서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 가져가면서 예전의 명성을 다시 한번 찾았으면 좋겠네요. 일단 1차적으로는 목표가 33만 원 주셨고요. 손절가 25만 9천 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살펴봤고요. 바로 이어서 김민진 차장의 갈테마 오픈해 보도록 하죠. 어떤 걸 가지고 오셨을까요? 본격적인 탄소 규제, 수소 관련주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잡아주셨는데요.
먼저 관련주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수소 경제 관련주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뭐 여기 올라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S퓨얼셀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고 또 다음 페이지에도 다양한 종목들이 있을 텐데 이 본격적인 탄소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성장주 중에서 연초 대비 가장 못 오른 종목을 골라봐라 한다면 또 수소 관련주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타이밍 괜찮을까요? 사실 말씀 주셨듯이 네. 올해 시장은 상반기 한 3, 4월 달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인플레에 대한 우려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민감주의 시대였다라고 한다면요. 5월 달 이후에 전반적으로 우려감들이 좀 줄어들고 오히려 성장성에 대한 둔화감들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성장주들이 견고한 주가 흐름을 만들어내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라고 한다면 작년도 시장을 이끌었었던 전기차와 플랫폼 관련주들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 전기차 관련주들과 함께 같이 움직였었던 섹터가 대표적으로 수소 관련 섹터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 주셨듯이 이 수소 관련주들은 연간 기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마이너스권의 주가 흐름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러한 부진 흐름을 탈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고요. 수소 관련주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를 나눴었던 여러 가지 연료전지 관련된 이슈 종목군들도 있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풍력 관련된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스택과 같은 연료전지 관련 기업들 이런 것들까지 좀 포함을 해봤을 때 상당 부분 많은 기업들이 좀 포진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왜 그러면 현 시점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소법 관련된 수소경제법 관련된 개정안이 나타나야 결국 이제 연료전지를 활용한 발전 계획 자체가 추가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하반기에 법 개정과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결국은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정책 테마와 맞물려야 되고 정책 테마는 결국은 법과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현 시점에서는 그러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는 판단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반기 다양한 모멘텀을 기대해보면서 지금부터 조금씩 저희가 모아볼 만한 종목들 또 원픽 골라봐야 될 텐데요.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네, 저는 사실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지금 수소를 직접 만들어내고 있는 CS윈드 같은 풍력 기업들 주가 많이 빠져서 고민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사실 두산 퓨어셀이라는 기업들 한번 좀 말씀을 네. 드려볼까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전지 관련 대표 기업입니다. 결국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여러 가지 환경 정책에 따라서 수소 경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친환경 쪽에 대한 사용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결국은 이제 수소경제법이 개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에 따라서 수소발전을 하는 기업들에 대한 뭐 RCPS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면서 인센티브를 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에 따라 전반적으로 수소발전 쪽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첫 번째 이슈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SOFC 방식의 연료전지를 개발하겠다라고 나선 두산퓨어셀인데요. 이 방식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발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세대 연료 발전으로 이름을 좀 올리고 있는 것이 이 SOFC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 발전뿐만이 아니라 약간 흔들리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선박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사용할 수 있는 수소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선박용 시장 같은 경우도 잠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생각보다 선박용 발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동사의 잠재력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에 대한 흐름 보시면은요. 역시 오랫동안 쉬었었고요. 어제 거래 대금이 좀 붙으면서 양봉을 좀 만들어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다중 고점에서 약간은 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고점을 돌파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61,000원 선까지는 1차적으로 쉽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46,500원 선 손절가를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부진했던 수소 관련주 하반기 모멘텀에 대한 기대 가져가면서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두산퓨얼셀 주셨고요. 목표가 61,000원, 손절가 46,500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테마 살펴봤고요. 저희 시간이 살짝 남아서 네. 최근 들어 원전 관련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시점에서도 한 번 더 짚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이제 원전난으로 네. 이번 달 안에 다시 한번 재가동을 하겠다. 그렇죠. 원전 3기 관련주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우진, 한전기술 다양한 종목들 있잖아요. 이 종목들이 여름 테마주로 묶이면서 잠깐 상승하고 말까요? 아니면 조금 저희가
소형 원자력 관련주로 묶어서 길게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네.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접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제 대선이 남아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일반적으로 정치인 테마 관련주들이 한 번 정도 상승한 이후에 정책 테마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정책 테마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은 현 정권 내에서 가장 만약에 눈여겨봐야 되는 이슈라고 한다면은 원전 관련주들이 이러한 부분 쪽에서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언급을 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전력난까지 더해지면 원전에 대한 조기 가동 이슈까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익히 알고 있는 그 원전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 시에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대표적인 정책 관련 테마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렇다면 실적도 뒷받침되고 저희가 알만한 대표적인 종목들 중에서 종목명 하나 정도 어떤 종목에 주목하세요? 여러 가지 종목이 네. 있겠지만은 두산중공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전 관련주로 해서 두산중공업 원픽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갈테마 가라와 함께 이슈앤뷰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지금까지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